잘 되지 않을 수가 있어. 네가 날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주변에 다른 남자들은 다 해준다던데 이러면 자, 오늘 심리상담사 선생님들과 함께 재밌는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쪽은 카톡을 자주 주고받기를 원하고 다른 쪽은 그렇게 카톡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갈등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제 얘기부터 먼저 하자면 저는 카톡이 인사이트 있는 카톡은 괜찮은데 무의미한 카톡, 밥 잘 먹었어? 잘 먹었어. 뭐 먹었어? 뭐 볶음밥 먹었어. 약간 이런 게 너무 시간 낭비 같고 약간 의미가 없게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모든 사람들과 그러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매달릴 때는 그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답장이 오면 안심이 되고 그랬죠. 어느 정도 안정권이라든가 궤도에 들어섰을 때는 그런 게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카톡하는 대화가 내가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는 걸 나누고 싶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친하다는 증거다. 확인하고 싶어. 네, 그것만으로 사용하는 게 네.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의 불안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불안해한다는 거 알고 있고 제가 이걸 주면은 안심하다는 건 알 수 있는데 그 작업이 너무 단편적이고 지루해요. 차라리 다른 얘기, 예를 들면 뭐 오늘 상사한테 깨진 얘기 아니면 오늘 칭찬받은 얘기, 내가 오늘 못 해낼 일인 줄 알았는데 해냈다든지 아니면 해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이 어려웠다든지 뭐 이런 거는 그 감정에 대한 얘기는 너무 재밌고 좋아요. 추가 질문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밥 먹었어? 뭐 비빔밥 먹었어. 추가 질문 뭐예요? 매웠어? 그 사람이 뭘 느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가 재밌으려면 그 사람 머릿속에 어떤 게 들어있고 어떤 감정이 생기고 있고 이거는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감정 뻔히 보이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 뭐 해주지 뭐. 어떤 대화의 빈곤함, 이 사람의 깊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재미 진짜 없다.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작은 거 하나라도 커피 가게 바꿨는데 좋더라고. 향이 좀 이런 식이 나. 이런 향 처음인데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거는 정보도 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커피를 좋아하게 됐나? 감정의 흐름이 느껴지잖아요. 약간 이런 얘기 있었어요. 옛날에 윤종신이 라디오스타에서 자기 아들한테 맨날 물어봤대요. 라이가 오늘은 뭐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랬더니 몇 번 물어보니까 라이기가 그냥 뭐 색종이 자르고 그러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저도 약간 실제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게 아니고 너의 불안을 안정시키고 싶다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걸 물어봤다. 내가 너한테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얘기한 이용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용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의미로 이용당한다, 뭐 이용한다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 대상을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지루한 작업 또는 혹은 가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쁘진 않은데 의무감. 의무감. 네, 의무감. 부담감. 재미 한 개도 없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직업인데. 네. 사실은 그들이 심리상담사와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냥 저라는 직업적인 역할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것 뿐이지. 사실 그들이 나를 원하는 건 아니고. 얄론 박사님 책을 보면은 안 그런 것처럼 묘사가 좀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설명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상담사들이 어떤 지루함을 느낄 때는 그런 의미일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지루하지 않으려면 일단은 그것을 내가 해줄 역량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날의 기분이라든지 막 이런 게 조금 부족하면 한마디로 그 사람의 불안을 내가 수용해줄 그릇이 그날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지루하고 빨리 시간이 가기를 이러면서 그렇게 되기도 하죠. 사실 저는 발화할 때는 항상 내가 어떤 감정을 얘기할 건지를 조금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대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뭐 카톡을 하고 싶으면 내가 오늘 감정의 어떤 움직임과 파도를 느끼고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밥 먹었어? 라고 서두를 던지는 건 괜찮죠.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었어? 나 밥 먹었어. 밥 먹고 쉬고 있어. 그러면은 시간이 된다는 얘기니까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오늘 이랬지 뭐야?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되게 재밌는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표정이 왜 그러세요? 네. 아름쌤 이야기를 듣고 그 대화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대화 이상의 것을 나누고 싶은데 그걸 나눠야 될 시간에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런 느낌이 드셨던 게 아닐까.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내가 불안이 느껴져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내가 이 불안이 올라올 때 사실 이 불안을 가라앉혀줄 사람은 내 파트너 한 명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불안이고 얻고 싶은 안정감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대상인 거죠.
아름쌤의 한마디로 그 불안이 케어가 되고 신뢰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얻어지는 거니까 거기서 자부심을 느끼셔도 되지 않을까. 자부심까지. 생각이. 만약에 누군가가 아름쌤한테 그런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어떤 쓸데없는 말검 이런 거를 하는데 아름쌤은 그 사람한테 얻는 게 없다. 그럼 이제 나는 그 대화가 지루해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그 관계가 지루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아름쌤은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거나 감정의 흐름에 대해서 그걸 즐길 수 있거나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의 욕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서로 뭐 이럴 때는 이쪽이 저럴 때는 이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채울 수 있다면 좋은 대화가 되는 거겠죠. 한쪽만 일방적이다 이제 그러면 이제 서로 괴로운 거죠.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떤 감정의 흐름이나 인사이트를 얘기하면 단순한 불안 있잖아요. 너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불안도 당연히 해소가 되고 네. 그 이상으로 불안이 더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통찰의 정도 수준이라든지 어떤 자아성숙의 정도라든지 이런 게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런 대화를 되게 피곤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좋긴 하지만 머리 아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상담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게 나한테 필요하고 중요하고 꼭 해야만 한다는 걸 알겠는데 매주 여기에 와서 이 얘기를 한다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라고 하시는 분들 사실 되게 많거든요. 필요하다는 거 뭐 결과적으로 좋겠다는 걸 알지만 힘들 수 있죠. 어떤 사람한테 그게 피곤한 거예요. 이게 너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는 사실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다. 그래서 피상적인 대화 수준으로 밖에 못하는 사람들. 그럼 그분은 평생 피상적인 대화만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 어떤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냥 다 현재 수준에서는. 그렇죠. 현재 수준에서는. 연인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피상적 얘기만 한다. 그러면 지속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쪽만 피상적이다. 그러면 김태희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엄청난 다른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댓글 같은 데서 보니까 카톡 너무 자주 원하면 불안정 애착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받기를 원하는 방식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원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 둘 간에 좀 심각한 갈등이 유발된다든지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 그게 이제 불안정 애착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카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카톡을 안 하는 걸로 불화가 잦아지면 그게 한쪽이 불안정일 가능성이 있다. 카톡을 원해도 이 원하는 게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 되고 그리고 잘 되지 않는 상황을 내가 수용할 수 있다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어 네가 날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 이제 내 주변에 거죠. 다른 남자들은 다 해준다던데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죠. 연인이 어떤 모임에 나가서 늦게 들어온다. 뭐 11시, 12시에 들어온다. 이런 것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꾸 불화가 된다면 한쪽이 불안정 애착일 수도 있는 걸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럴 때는 그 질문을 해요. 그 친구가 11시, 12시에 들어가는 것이 너한테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주니? 네, 라는- 피해가 안 주는데도. 네, 피해를 전혀 주지 네, 않대. 주지 나한테 뭐 데리러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네, 네. 그냥 싫고 불안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안전하게 다 이제 택시 타고 귀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늘 신경 쓰고 있다. 그럼 사실 이 사람 개인의 불안정한 문제일 수가 있죠.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봐 불안해하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딴 남자랑 눈이 맞을 수 있지 않을까를 불안해하는 건지 아니면 집에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아, 근데 우리 한국에서 11시, 12시는 괜찮잖아요. 아직. 그렇죠, 사실. 네. 새벽까지도. 그러니까 만약 불안정 애착이라면 제가 11시, 12시에 들어가는 것 자체 나를 걱정시키는 건 나를 생각하지 않는 거다로 아마 이어지는 네네네, 분들이 맞아요. 네. 더 그런 많을 식으로 것 댓글이 같아요. 달리더라고요. 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심리적 고통을 주느냐. 자, 그럼 결론적으로 카톡 자주 하면 불안정 애착인가요? 요거는 리리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거는 네, 문제가 안 된다. 맞춰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싸움이 나거나 당연한 걸 네가 왜 못해? 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편집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심리사 선생님들 두 분께서 저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피상적인 대화밖에 못하는 사람도 많고 감정을 스스로 잘 못 느끼는 사람도 정말 많은데 제가 그런 분들이랑 대화할 때 재미를 잘 못 느끼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뇌절을 좀 했어요. 근데 그 점을 제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께서 이제 돌려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가 한 1년 반 전의 영상에 댓글로도 좀 달렸었어요. 그때 댓글에 아니 감정을 잘 느끼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강자다.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약자다. 유전자와 환경 덕분에 인생을 더욱더 풍부하게 살고 더 쉽게 사는 사람들이 왜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냐라는 댓글이 달렸었거든요.
네, 1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제가 그 댓글을 기억하는 이유는 저한테 되게 뼈아픈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느꼈어요. 앞전에서 K쌤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런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피상적인 얘기에 뭔가 지루함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거죠. 저도 인생이 되게 짧다고 느끼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바쁘고 그런데 이런 무의미한 시간 저에게 저가 재미없는 일에 막 인생에 막 낭비하기 싫고 막 이런 것들 좀 딜레마예요. 왜냐면 제가 정말 많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런 지적들처럼 제가 그런 분들에게도 되게 소중하게 대하고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순들이 저의 영상에 오늘도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점은 옛날부터 저희 그런 고민인데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지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현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안녕.